보겠습니다. 두 개는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꽂은 채로 설명을 할게요. 네. 잘나오나? 자, 여기 옆에 그림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꽂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 전원, 그 다음에 랜선. 랜선이 아닌 경우에는 전화선. 전화선은 지금은 많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집에다 집전화 같은 게 다들 있었죠. 네. 그 집전화선을 꽂으면 전화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단점은 걔를 여기다 꽂으면 전화비가 계속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옛날에 인터넷을 전화선으로 연결할 때 당시에 누군가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집이 통화 중이라고 항상 나오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옵션이 있냐면 그럼 사실 전화선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화선이 있는 이유는 인터넷이 죽었을 때 비상용으로 전화선으로라도 승인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화선이라는 옵션을 두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여러 가지 꽂는 게 많은데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요 부분, 그리고 저 그림에서는 금전환 포스 전용선 핀패드라고 보이는 부분에 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네. 이거는 6핀이라고 불러요. 들어가는 게 6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8000 단말기는 보면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어서 우리가 선을 보면 4핀인가요? 4개짜리는 4핀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선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작아요. 얘는 6핀이고 얘는 4핀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NC2000은 다 6핀만 썼어요. 보다시피 금전환 포스 전용선 핀패드 다 6핀이에요. 근데 NC6000부터는 뒤에 꽂는 선이 다 4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연결선은 6핀인데 단말기가 4핀이다 보니까 6핀에서 4핀으로 바꿔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커플러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커플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연결되어 있는 약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긴 6핀이고 여긴 4핀이기 때문에 변환해서 꽂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것들에 대해서 뭐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우리는 이거 보면 돼요. 이 앞에 그림. 첫 번째가 이거랑 얘랑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핀패드가 있거든요. 핀패드. 네. 핀패드는 이런 서명 패드를 연결할 때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옆에 전용선이라는 게 있어요. 전용선은 우리는 그냥 이런 바코드 리더기를 연결할 때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옆에 포스라고 쓰여 있어요. 포스는 PC랑 연결하는 선. 그래서 뭐 이건 우리는 지금 약국이니까 그렇지만 실제 고깃집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 단말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터치 형식으로 하는 걸 포스라고 표현을 그렇죠. 보통 하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포스기에 좀 찍어라고 얘기했을 때 쓰는 그 포스라고 해서 포스라고 명칭을 지어놓은 것 같고, 금전함은 요즘이야 많이 뭐 안 보이겠지만 현금 결제할 때 보통 돈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쵸. 거스름돈 줄 때 팅 하고 이게 밑에 열리는 게 있어요. 그거와 연결하는 선. 하지만 금전함을 쓰는 약국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설명을 해놨듯이
포스는 PC, 전용선은 바코드 리더기, 핀패드는 성형표류 멀티패드, 이더넷은 인터넷, 전원은 전원선을 꽂아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하나씩 연결을 이제 해볼 텐데 이제 하나씩 꽂아서 설치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PC와 단말기를 연결해야겠죠. 어디다 꽂아야 된다 그랬어요? 전용선. PC와 포스. 아, PC. 포스에 꽂아야 돼요. 꽂아서 USB를 꽂아요. 자, 포트가 생겼죠. 네. 컴4로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자, 제가 아까 그리고 단말기는 이제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바코드. 입력. 응?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밑에 써놨잖아요. 단말기는 인터넷이나 전화선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작업을 먼저 할 건데 자, 단말기에 보면 보통 우리 정정이라는 특수 기능을 활용해서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올 텐데 인터넷 설정은 1, 2, 3, 4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1, 2, 3, 4 들어가면 저기 나와 있듯이 한 땀 한 땀 그린 거에 나와 있듯이 전송선로 선택이라고 있을 거고 네. 이더넷. 여기서 이제 이더넷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NC8000 같은 경우에는 동글을 통해서 와이파이로도 인터넷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보면 동글을 꽂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이걸 꽂아서도 할 수는 있다. 우리는 P요. 둘 다. 둘 다. 8000도 8000P도 둘 다 와이파이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약국이 랜선이 나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동글이 있다면 와이파이로도 잡아서 결제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더넷을 선택해주면 전화선 접속 실패 시 전화선 자동 접속을 하겠냐라고 물어볼 텐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터넷이 안 될 때 너 전화선을 연결해서라도 결제할래?의 옵션이에요. 전화선을 쓰지 않을 거라면 웬만하면 비사용으로 그냥 두시고 만약에 쓸 거다 라고 하면 사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다음 거는 전용선 접속 실패 시 와이파이 자동 접속할래? 이건 마찬가지로 동글을 쓰겠다라고 하면 사용으로 바꿔주면 되고 동글을 안 쓴다라고 하면 비사용으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P를 설정하라고 나올 텐데 누르면 IP를 자동으로 쓰실래요? 고정으로 쓰실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저기 써있다시피 약국이 그냥 자동 IP 쓸게요. 그럼 자동 IP로 세팅하면 되고 고정으로 쓸게요 라고 하면 고정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지는 않죠. 네. 내부에서 테스트할 때는 할당되어 있는 IP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고정 IP고 주소는 원래 수기로 넣어야 되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므로 입력되어 있는 걸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쓸 때는 주어진 IP가 우리가 한 9개 정도 있거든요. 개발자랑 우리 팀이랑 서비스 팀이랑 합쳐서 9개 정도 있는데 남는 게 아마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입력을 눌러주면 인터넷 설정이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선 지금 인터넷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죠? 네. 아예 안 되면 얘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지금 왼손을 빼볼게요.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건 아예 인터넷이 지금 안 된다는 거고 우리 왜 와이파이도 정상 연결돼 있습니다라고는 뜨는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라고 뜰 때 있죠. 그런 경우도 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처럼 똑같이 1, 2, 3, 4 들어가서 전송선로 선택에 똑같이 이더넷에 그냥 넘어가고
연결 시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2번에 눌러보면 다 성공이죠? 네. 이거 중에 하나라도 실패가 뜨면 지금 약국에서 이걸 만약에 해봤을 때 이게 실패가 뜨면 단말기가 지금 인터넷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있으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 다운로드라는 걸 해야 하는데 가맹점 다운로드란 뭘까요? 가맹점에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 단말기가 어느 집 거고 어느 약국 거고를 구분지을 수 있는 걸 가맹점 다운로드라고 합니다. 가맹점 다운로드는 특수 기능을 눌러서 6423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데 왜 가맹점 다운로드가 2번이냐면 인터넷이 돼야지 가맹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설정을 먼저 한 거예요. 네네네. 인터넷이 돼야 뭐든지 다른 것들도 그쵸.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설정 먼저 한 거고 6423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다운로드 기능이라고 있어요. 들어가서 너 인터넷 뭘로 설정했어? 이더넷 비사용 너 자동이야 고정이야 아까 인터넷 세팅했던 거 똑같이 나와요? 네. 그러면 0번이 가맹점 다운로드 1번이 IC 정보 수동 다운인데 우린 가맹점 다운로드 받을 거죠? 네. 0번을 누릅니다. 지금은 제가 한번 가맹점을 받았기 때문에 삭제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고 삭제하고 다시 받아볼게요.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넘어가고 핸드폰 번호, 인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떠요. 네. 제 번호를 넣어볼게요. 넣고 캣아이디는 이 약국이 이 단말기를 쓰는데 아이디 몇 번짜리 단말기를 씁니다 라는 정보거든요. 약국의 사업자 번호와 매칭되는 키값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23933 하나 둘셋넷 1 저는 하도 많이 해서 다 외웠어요. 내부니까 약국도 캣아이디가 발급이 돼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캣아이디 값을 넣고 이제 사업자 번호를 넣으라고 해요. 그럼 약국 거 넣으면 되겠죠? 네. 하지만 우린 또 테스트니까 외운 것도 넣어주면 되고 그러면 인증번호를 넣으라고 나와요. 인증번호는 아까 처음에 입력했던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올 텐데 우린 또 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인증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실제 약국에서는 입력했던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올 거예요. 인증번호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이제 받아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서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가맹점 다운로드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인터넷에서 결제할 수 있어. 어느 약국인지도 지정을 했어. 그 다음에 팝이랑 연결. 이게 포스용으로 쓸 건지 벤플러스용으로 쓸 건지 아. 그러니까 일반 밴도 이 과정은 똑같이 다 지금 거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얘를 벤플러스로 쓸 건지 일반 밴으로 쓸 건지를 나눌 텐데 그러려면 펌웨어라는 걸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는 나이스에서는 TMS 다운로드라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똑같이 특수 기능에 이번엔 2187로 들어가서 TMS 업그레이드 눌러주게 되면 현재 버전이 나올 거고 한 번 더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바뀌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PC랑 단말기랑 연결을 해볼 텐데 선만 연결했다고 해서 이 연결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얘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통신은 하는지를 이제 단말기에서도 세팅을 해줘야 하는데 자 특수 기능 눌러주고 1, 2, 3, 4
내려보면 포스 연동 설정이라고 있어요. 포스랑 어떻게 연동을 할 거냐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고,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올 텐데 포스 프린터 설정으로 먼저 들어가서 얘는 사용으로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랜선이 아니라 USB로 연결했기 때문에 컴포트로 설정해주고, 통신 속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벤플러스는 무조건 38,400, PC에도 38,400으로 세팅을 해놔야 되고요. 네. 커팅 방식은 뭐 완전 절단이든 부분 절단이든 이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눌러주면 연결이 끝나요. 부가세 설정은 특수 기능의 6423에서 부가 기능 1번으로 내려가면 뭐 나머지 설정들은 일단 뒤로 쭉쭉 넘어가는데 부가세 사용 여부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비사용으로 돼 있으면 앞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그냥 총 금액만 나옵니다. 한마디로 면세란 얘기죠. 그쵸.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냥 5,000원이면 5,000원만 나와요. 부가세를 설정해야 4,546원에 부가세 454원 더해서 5,000원이 나오지게 된다 라는 설정이고, 가끔 누가 세팅을 잘못해서 부가세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할 때 요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사용으로 해주시고, 부가세는 당연히 자동 산출, 그 다음에 세금 포함 여부는 부가세 포함, 소수점 계산 방식은 보통 그냥 버림으로 합니다. 부가세율은 무조건 거의 10%일 거고요. 네. 이러면 설정이 끝나요. 약국 면과세 설정인데, 약국 면과세는 왜냐하면 우리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는 사실 면세 품목이 거의 없고 이걸 세팅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약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제는 면세고 일반 약품은 과세이기 때문에 이 약국 면과세라는 걸 단말기에 세팅을 해줘야 이 단말기가 아 여긴 약국이구나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얘까지도 필수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필수로 세팅해야 되고, 똑같이 6423에 이번엔 부가기능 2번으로 들어갈게요. 2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텐데 뒤로 좀 한참 지나가야 돼요. 면세 과세 사용 여부라고 나올 거고, 얘가 먼저 사용이어야 해요. 사용인데, 그래서 면세만 쓸 건지 면세 과세 같이 쓸 건지, 우리는 면세 과세 같이 쓸 거니까 같이 체크. 이것도 면세 과세 구분 취소를 할 거라서 구분 취소해주고, 이 다음에 약국 면과세가 사용인지 비사용인지 세팅이 나와요. 앞에 신면세과세 사용 여부를 비사용으로 하면 약국 면과세 세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걸 먼저 사용으로 바꿔줘야지만 뒤에 약국 면과세 세팅 하라고 옵션이 나오니까 반드시 앞에 걸 먼저 눌러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또 이것도 문의가 종종 들어올 수 있어서 왼쪽 사진처럼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 사진처럼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일반 의약품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거래 금액으로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네, 네. 그럴 땐 이 세팅이 안 돼 있는 거라서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일반 의약품은 결제했는데 무조건 면세로만 나와 라고 할 때도 요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 문의가 들어올 땐 혹시나 이게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